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겔의 저서인 정신현상학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를 가지고 서평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어떤 방향성을 두고 기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책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방향성을 숙지한 상태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신현상학의 부제를 보자면 의식의 경험의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은 의식이라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정신이라는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성장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의식의 성장사를 훑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세계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어린아이는 앞으로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요. 성숙한 어른이라면 해겔이 말하는 최종 단계인 정신을 말합니다. 먼저 의식이라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감각적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즉, 오감이라 불리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보는 과연 진리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속에 막대기를 집어 넣었다고 합시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은 막대기가 휘어 보이도록 착각을 유발하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휘어 보인다고 이 막대기의 본질을 휘어짐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같이 감각기관은 믿을 수 없는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다른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겔은 생각합니다. 감각적 경험은 믿을 수 없으니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치나 특성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해겔은 좀 더 분석적인 수단을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지각과 오성이라는 도구입니다. 먼저 지각이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금을 맛보았을 때 혀에 느껴지는 미각을 통해 이것은 짜다라는 보편적 속성을 도출해내죠. 다음으로 오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오성은 지성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성의 기능은 보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짜다고 하는 이 하얀 가루를 앞으로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확립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과 오성이라는 수단이 있으므로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확신할 수 있는 진리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각과 오성을 통하여 사물의 보편적 특성을 알았지만 내가 짜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 느낀 것이었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보편적 특성을 찾고 개념을 확립한다 하더라도 꿈이라는 건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 그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 지각과 오성의 단계에서도 좀 더 정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겔은 또 다른 정확한 수단을 가져오는데요. 바로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의식이란 먼저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살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 의식이 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현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눈을 돌려
내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겔에 의하면 자기 의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똑같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부에서 찾은 해답이 더 강한 확신으로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해겔은 이러한 상태를 인정투쟁이라 하는데요. 이같이 자기 의식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는 인정투쟁인 자기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의식은 자기 확신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대상을 인지하는 의식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자기 확신에 통일된 상태인데요. 그렇기에 경험과 고민을 거쳐 앞으로 사회와 개인 둘 사이의 관계를 통일된 상태로 만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은 이제 의식을 최종 단계로인 정신으로 이끕니다. 의식이라는 어린아이가 성인인 정신으로 완성된 최종적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통하여 종합 설명을 하자면 정신 현상학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단순히 생각의 산물들에 국한되어 설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란 고정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신이라는 건 결국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현상학의 첫 시간으로 의식의 성장 소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의식이란 감각적 경험을 거치고 지각과 오성을 거친 후 자기의식 단계에 이르고 이성을 거쳐 정신이라는 완성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신이라는 것은 멈춰 있지 않고 변화하는 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고찰은 동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해겔은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에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겔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 변증법이 탄생됩니다.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되려는 힘, 이 힘을 통한 과정을 밝히는 논리가 바로 변증법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정신현상학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정신현상학이란 의식의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책을 읽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현상학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